도시개발과 주택개발팀장 박대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셔 함께 자리해 주실 지역 주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창신동 23번지, 숭인동 56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 사업 신속통합기획안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1년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그간에 이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신속통합기획안을 만들어 놓은 안을 주민들한테 보여드린 자리입니다. 다만 요거는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시간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보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신속통합기획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해 주실 시구 관계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건축기획 분야 총괄을 담당하시는 한양대학교 이창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건축기획 분야를 총괄하시는 ANU 디자인그룹 건축사 사무소 윤혁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종로구 미래도시구 이정식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종로구 도시개발과 박종훈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창신동 23번지, 숭인동 5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김현주 팀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의 신속통합기획 2팀장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6월 한 중순 정도 됐네요. 설명회 창신동, 숭인동 주민분들이 굉장히 이제 신속통합기획 내용을 좀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조금 더 빨리 찾아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대상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느라 이제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분들 낮 시간인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오늘 주민 설명회라고 해서 이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언론이나 이런 우리 대상기도 신속통합기획을 하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반면에 우리 지역 이제 정비하는 아파트 이제 개발하는데 뭔가 정책인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이 어떤 제도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실제 계획안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신속통합기획은 우리 대상지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부터요. 우리 서울시 그리고 이제 자치구 그리고 주민분들이 하나의 팀이 돼서 기획안을 만들고 이 기획안을 또 실제 우리 계획이 이제 결정되는 정비 계획에 반영하고 그리고 위원회 이제 심의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계획 수립부터 절차 진행까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 만들고 절차 진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사업성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조화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제 주변의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단지들을 보면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사업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공공이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분들이 생각하시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데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속통합기획은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좀 최소화하자. 그래서 기획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우리 관련 위원회 이후에 우리 계획을 심의해 주실 관련 위원회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획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때로는 설득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계획안에 대한 그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획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의 신속통합 계획안은 향후 우리 대상지를 심의해 주실 도시계획위원회 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상당 부분 공감을 해주신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계획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컨셉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점, 특장점을 이해하신 분들께서 심의를 해주신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개발이나 저번주같이 정비사업의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한 30분 정도가 심의를 해주십니다. 계획을 한 번도 보시지 않으신 사전에 검토는 물론 하십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검토를 해주시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 신속통합기획안은 우리 계획 내용을 미리 보신 위원회 9분께서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사전에 보셨기 때문에 훨씬 더 긴밀하고 빠르게 심의를 해서 신속하게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속통합기획안 보시면서 이제 앞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모형을 보셨을 텐데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좀 있으실 거고, 내 기대보다는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브리핑을 일단 하고 난 이후에 저희 MP 저희 아까 소개해드렸던 우리 이제 기획관님하고 저 그리고 또 종도구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거고요. 그 부분에 그 시간에 주민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 이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궁금하실 거니까요. 우리 신속통합기획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멀리까지 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4개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의 현황이나 추진, 어떤 추진 배경 하에서 계획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수립 과정,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신속통합 기획안을 설명을 드리고요. 향후에 계획까지, 향후 일정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지 주민분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채석장 부지, 일제시대에 채석장 부지가 만들어지고 그 부지에 뭐가 건축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거지가 형성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주거지가 주변은 좀 개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일대는 크게 이렇게 개발이 되거나 정비가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한 주거지 건축물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에 뉴타운이나 우리 대상 뉴타운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 사업하겠다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들은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우리 대상지 위쪽으로 보면 아파트들이 또 개발은 좀 됐어요.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주변에 경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그냥 주택 공급을 하기 좀 급한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상지가 구릉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관에 대한 이런 고려나 배려 없이 이제 개발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석장 부지 우리 대상지에 이제 진입구 창신도 쪽이 있는데요. 보면은 채석장 같은 경우는 명소화 계획이 좀 있었고 그래서 계획을 추진을 했었는데 국토부 아니 기재부하고 이제 정부하고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점점적으로 중단이 돼버렸고 그래서 채석장 일대는 계속 이제 방치가 된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뜩이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좀 요한데 요 채석장 부지나 일대의 청소 차량 차고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지 안을 좀 들어와서 봤는데요. 걸어다니시기 굉장히 힘드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릉지고 급경사지고 계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울시가 통상적으로 이제 구릉지의 기준을 경사가 한 10도 정도를 구릉지로 하는데요. 여기는 평균 경사도가 한 19도 정도라서 비나 눈 오거나 하면 어르신이나 어린이들 굉장히 다니시기 어려웠고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한 2-3번 왔었는데 여름에도 오고 겨울에도 왔는데 비 올 때도 힘드시겠지만 눈 오면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런 주거 환경이 좀 힘들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 보면은 이 창신동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소위 말하는 차가 들고 날고 하는 과정에서 부딪힐 위험소가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교통잼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보도도 굉장히 좁거나 없거나 이렇게 돼서 주민분들이 이제 대상지 들어오고 나실 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특히 차량 못 들어가는 그들 도로들 굉장히 많고 계단도 많이 돼 있고 그리고 노후가 반치된 건축물들 기반시설들 공원이나 이런 것들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근데 대상지 주변을 좀 보면은 문화재, 뭐 안양항 그리고 우리 청룡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재에 대한 규제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일조 고려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적으로도 고려할 사항들이 또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우리 대상지가 2021년도에 신속통합계획 대상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창신 쪽으로 이제 그 90구역도 이제 신속통합계획 대상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변이 좀 굉장히 변화가 좀 많을 거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 또 빨리 해결해야 되지만 지역 전체 차원에서의 어떤 계획도 좀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 대상지는 뭐 06년도 뉴타운, 도시재생 이런 것들 시도됐는데 주거환경 개선이 좀 안 된 채로 좀 위험해야 됐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해서라도 주거지를 좀 정비하자 이런 뭐 의지나 열망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해주셨고요. 2021년 말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이 재개되게 된 상황입니다. 수립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종로구의 팀장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 한양대학 이창호 교수님, ANU의 윤혁경 대표님을 이제 도시와 건축에 각각 이제 마스터 플래너를 좀 모시고요. 두 선생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그리고 우리 주택정비실 이제 주거정비과 이후에 이제 재개발에 대한 정비계획 절차를 시에서 담당하게 된 부서입니다. 이 부서 그리고 우리 계획을 심의해 주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분들 자문 그리고 종로구 다른 대상지 어느 대상지보다 이제 종로구는 에너지를 많이 쏟아주셨어요. 대상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랑 굉장히 긴밀하게 종로구가 정말 원팀이 돼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주민분들 창신동 일대 주민 또 송인동 일대 주민분들 각각 주민 참여단으로 이렇게 좀 모셔서 각각 이제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PA 총 8차 정도 8번 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기록에 각 잡고 한 회의만 그렇고요. 뭐 실무 회의는 수십 차례 했고 현장도 뭐 여름에도 나오고 겨울에 나와서 현장에도 좀 봤고요. 자문회의도 한 3번, 4번 정도 했고 그리고 5월에 이제 창신동 일대, 주민동 일대 각각 이제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그 오늘 주민 설명회를 이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든 신속통합기획안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지형적 특성, 구릉지다라는 지형적 특성 그러면서도 이제 도심이잖아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릉지형의 도심 주거의 가장 대표적인 뭐 창신동, 숭인동 이제 개발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서울에서 이런 구릉지고 여기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대표하는 어떤 지역이다. 이런 뭐 선도 모델로 재개발의 그 방향성을 잡고 한 7가지 정도의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그 구역계를 조금 조정을 했어요. 구역 확대를 했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당초에 주민분들께서 신속통합 대상지로 신청을 해주실 당시에는 그 채석장 부지라던가 그 청소 차고지가 지금 있는 그런 쪽 그리고 지붕골 공원 이런 쪽이 우리 구역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후에 아파트를 이제 번듯하게 지어도 뭐 채석장이라든가 뭐 재활용 적환장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함께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그 채석장 부지 그리고 이제 청소 차고지 있는 부분 그리고 공원 지붕골 공원도 지금 굉장히 협소하게 이용되고 있는 이런 부지들을 우리 창신 쪽 구역에 좀 넣고요. 그래서 공원은 일단 채석장 부지 있는 쪽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 청소 차고지 있는 부분은 공원의 하부로 이제 재활용 센터에 로무부를 좀 넣어서 상부에서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원도 상부 공간이 굉장히 공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공원들은 지복골 공원도 채석장 쪽으로 좀 통합해서 좀 배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면적 대비로 하면은 저희가 복합화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복합화라는 거는 하나의 땅에 이제 아래에다 넣고 위에다 넣는 거니까 남는 공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신동 쪽은 좀 아파트로 쓸 수 있는 대지 면적들 좀 늘려지는 효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 5천 정도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숭인동 쪽은 좀 지붕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만 창신 쪽은 굉장히 도로면의 면에는 폭이 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로에 이제
대상지로 들어오는 차량의 진출입에 최소한의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필지를 조금 추가해서 어떤 공원에 대한 조정, 구역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의 컨디션을 굉장히 좀 더 높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역계 확대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이라고 했는데요. 용도지역 상향 주민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용도지역 상향을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보면 창신동 지금 멀리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창신동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2종 7층 그리고 숭인동은 1종 2종 7층 해서 1종 같은 경우는 4층, 2종 7층이라고 해도 한 평균 주수 10층, 최고 한 13층 정도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컨디션의 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부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밀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개발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 밀도인데 그런 밀도가 굉장히 낮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컨디션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 평균 층수라든가 층수 제한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이제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층수를 마냥 높일 수는 없겠지만 무조건 이 층수 이하를 해야 돼 이런 구제는 없도록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어떤 용도 지역을 상향하면서 유연하게 그 층수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고요. 특히 수인 쪽 같은 경우는 창신역에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역세권으로서의 어떤 기능 이라던가 여러 복합 시설들을 좀 배치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2종 7층이었던 부분을 한 3종 정도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개발의 또 그 가능성을 좀 더 높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2종 7층하고 2종 12층도 과거에는 용도지역을 상향을 할 경우에는 기부 체납을 한 10% 정도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님 오시고서는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아파트 개발할 경우에는 기부 체납을 없애지 않는 걸로 저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요 이제 굉장히 사업의 컨디션을 조금 많이 좋게 하도록 그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이제 굉장히 보행 환경이 좀 힘드시다. 경사가 너무 급하다. 평균 경사도가 한 20도에 달하는 지역이다 말씀드렸고 그 지역의 이제 높낮이를 보니까 창신 쪽은 최대한 60m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일 낮은 곳, 높은 곳. 숭인 쪽도 한 40m 이상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린이들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창신역은 또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제일 지역의 높은 지점들부터 창신역으로 들어오는 부분까지 연계 그리고 창신에서 숭인 쪽까지 우리가 두 개 이제 공원들 저희도 체력장 전망대를 포함해서 공원이 조성이 될 거고 숭인동 쪽도 공원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공원들을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낙산에서부터 우리 쭉 걸어서 숭인동까지 넘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동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창신동 쪽이라든가 이런 공제 역사가 우리 재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좀 조성해놓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도 있잖아요. 그럼 지역 일대 이런 문화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좀 연결하는 형태로 보행 동선을 좀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그 보행 동선을 따라서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그 편의시설을 뒤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단지 내 동선들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반적으로 단지 내외의 보행 동선들을 연결함으로써 지역으로 어떤 연계성을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양쪽 지역 간의 연계고요. 우리 대상지 안에서 이제 경사를 어떻게 할까 그 부분은 이제 입체 보행 동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 채석장 전망대하고 숭인군림공원 쪽이 사실상 쉽게 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위에서 내려와서 삥 둘러서 내려와서 또 지봉로를 넘어서 또 언덕을 한참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 지역간 다니시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렇게 육교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육교보다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입체 보행로라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석장 공원 전망대까지 전망대부터 숭인 근린공원까지 쭉 하나의 동선 엘리베이터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동선을 하나 쭉 만들었고요. 이렇게 동서 방향에 요 동선을 좀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공간의 곳곳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평지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또 높은 데 가면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는 그래서
많이 힘드시지 않게 유모차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동선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각각의 이런 동선들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했고, 요거는 이제 단지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동선인데요. 단지 안에서도 좀 편하게 다니셔야 되잖아요. 각각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 경사 굉장히 심하고 높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지에 이제 우리 창신 쪽은 이쪽이 제일 중앙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터들을 타고 올라가시다가 옆으로 가시고, 또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본인의 주택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승인 쪽도 이 부분이 제일 단지의 중앙 부분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에스컬레이터에 설치해서 보행의 편의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단지 안에서도 그리고 단지의 바깥에서도 이제 그 보행의 약자들, 어르신들, 어린이들 뭐 데리고 충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보행 동선을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입체 보행도인데요. 제가 이따가 뒤쪽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수민근린공원부터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면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걸어가시면, 여기서 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셔서 또 이렇게 또 걸어가시는 형태로 해서 그런 동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입체 보행 동선을 만들었다 이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지형이라든가 주변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생활 공간, 주인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들이 굉장히 좀 특색이 있고 그러면서도 주변하고 잘 조화로운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산마른 놀이터라던가 수인근린공원 쪽은 이제 기존의 녹지나 이런 뭐 공간들이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단지 안쪽으로도 마당들이, 그러니까 우리 단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산마루 공원의 어떤 녹지나 이런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 단지에서 자연스럽게 걷다 보면 수인근린공원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수인근린공원이 마치 내 마당인 듯, 그리고 산마루 놀이터라든가 채석장 공원이 마치 내 마당인 듯 이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 공간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공간들하고 연계해서 또 보행을 많이 걸어 다니시는 쪽이나 많이 움직이시는 쪽에서 물건을 사시거나 뭐 이런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러 어디 뭐 의지를 가지고 가시지 않고 내가 그냥 출퇴근하다가 어디 뭐 외출했다가 오다가 자연스럽게 물건 살 수 있도록 뭐 창신역 쪽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또 산마루 놀이터의 요 지붕길 따라서도 요 상가들을 조금 배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릴 때 우리 창신 쪽은 이 부분, 그 숭인 쪽은 이 부분을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놓겠다고 했는데, 그 에스컬레이터라는 부분이 아마도 주민분들이 이쪽으로 가장 많이 다니시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이 공간을 많이 다니면서 필요하시는 이용 시설들, 뭐 커뮤니티 시설, 뭐 명정을 가실 수도 있고요. 또 어린이 도서관을 가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이런 걸 따라서 뭐 저희가 좀 근사하게 이름 짓느라고 커뮤니티 카펫이라고 했는데요. 커뮤니티 시설들이 이 길을 따라서 쭉 자연스럽게 이제 배치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시설들을 조금 배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들은 소위 말하는 저희 용적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단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단차들을 이제 데크라는 표현을 쓸까요? 계단처럼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이제 단을 좀 나눴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1층인데 용적률에는 산입 안 되는 건축법상으로는 지하인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공간을 공벽으로 놓지 않고 저희가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제 조성을 했다. 그래서 뭐 주민분들이 편리한 시설들을 이용하시지만 이제 용적률에는 산입 안 되는 이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생활 공간들이 좀 편리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관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는 서울 성곽도 있고 낙산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 내지는 뭐 이런 가치가 높은 아파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아파트 그 건물 멋지더라. 그러니까 주변에서 혼자 돌출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딱 보면은 멋있기도 하면서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상지는 그 낙산, 서울 성곽 이런 부분들이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주변과의 조화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한정 낮추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개발을 해서 잘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 지역을 고려하면서도 층수를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하자라고
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지목로변이라든가 창신역 일대에 있는 이제 지목로변이라든가 이렇게 경관적으로 조금 높여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내지는 좀 감내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쪽은 좀 높였고요. 그리고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문화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안각 규제라던가 또 아이들의 그 교육권을 위한 1조에 대한 배려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법상에 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학교 있는 부분들 또 안양항 그리고 청정사에 있는 부분들은 저층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공간들은 주변하고 조화를 조율해서 뭐 중저층으로 좀 배치를 했다 해서 각각 영역별로 맞춤형의 높이를 적용을 하면서 최대의 건축의 그 모양을 만들어냈고요. 특히 뭐 저희가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창신 쪽에서 굉장히 좀 제일 중요하게 이제 조망이 될 공간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스카이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경관에 또 하나는 좀 어딘가 가면 좀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뭐 주민분들이 많이 가시는 공원이라던가 뭐 대로변이라던가 이런 공간에서 좀 공간이 좀 시원한 부분들 이런 게 또 있어야 우리가 이후에 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분들 심의를 할 때 그리고 우리 단지가 이제 대외적으로도 알려질 때 이 공간들이 굉장히 좀 상징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경축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했는데요. 우리 창신 쪽에서 가장 높은 쪽은 아마 채석장 전망대가 될 것 같고 수인 쪽은 수인 근린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석장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면 수인 근린공원 쪽이 잘 보이는 그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봉로라든가 도로를 따라서 그리고 수인 근린공원에서 봤을 때도 이쪽이 또 잘 보여서 이런 부분들을 통경을 좀 확보를 하자 이렇게 좀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창신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쪽은 뭐 이후에 뭐 리뉴얼이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 지봉로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에서 우리 채석장 쪽을 바라봤을 때 전망이 꽤 좋더라.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사실 이쪽이 제일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쪽 제일 잘 보이는 부분들은 통경축을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쪽을 이제 양쪽에 두 개의 통경축을 좀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숭인근린공원 쪽에서 이렇게 아래를 바라봤을 때 우리 창신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이쪽이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아래로 바라보는 경관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통경축 그리고 하나 이제 부감 조망점 아래로 내려다보는 걸 부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망점을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숭인근린 쪽에서 뭐 우리 채석대 전망대를 봤을 때 그리고 창신 쪽에서 뭐 이제 지붕로를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 이제 모습들을 각각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열린 공간들이 좀 조성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주변의 뭐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단지 자체의 가치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의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비변을 고려한 저희가 영역별 특화계라고 이런 걸 좀 붙여봤는데요. 건축물의 이제 형태를 굉장히 지역 있게 반듯하거나 우리 지역이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뭐 특성도 많고 단차도 심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에 딱 어떤 공간을 저희가 나눴다고 할까요? 그래서 영역별로 맞춤형의 어떤 특화 계획을 했다. 그래서 어떤 공간, 단차가 많이 나는 공간은 뭐 테라스형 하우스를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경사복을 위한 주동을 넣기도 하고 또 지붕로 베네라든가 또 높일 수 있는 쪽은 타워형 건축물도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를 그리고 이제 우리 단지가 이제 주변에 저층 주거지하고 좀 연계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주변하고 너무 높이 차가는 이런 부분들을 또 나지 않도록 단지의 중앙부는 조금 높이면서 경계로 갔을 때는 조금 낮추는 형태를 그런 거 이제 계단 스텝형 주동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써서요. 그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이제 형태의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도록 했고요. 특히 앞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창신 쪽 이제 이쪽을 보시면 여기 학교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근데 주민분들은 지역을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이쪽의 경관이 멋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건물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고 야경은 또 사진 잘 찍으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그게 창신동의 굉장히 매력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그런 매력을 깨트리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아파트를 새로 짓지만 그 건물 자체를 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야 이게 서울의 다른 어디에 가도 없는 명품의 아파트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요. 제가 이제 중첩 경관 형성형이라고
했는데요. 건물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계단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단단단 올라가서 여기 아래쪽, 위쪽, 그래서 건물을 쭉 보면 이게 마치 산 등성이에 쭉 올라가는 건 형태인데 저희는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해가 좀 만들었다는 부분, 그리고 역 주변에는 이제 주상복합형, 계단 스텝형 이렇게 다양하게 썼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가 뭐 굉장히 좀 주목받는, 그리고 저희는 바라건대 이제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외부의 다른 분들이 오셔서 뭐 주거 환경을 해친다는 게 아니라 창고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7개 전략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배치의 최저안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확정이 된 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략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배치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주민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다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팀에서 생각하는 그 배치의 이제 최적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형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다만 이건 예시이기 때문에 이 예시를 바탕으로 이후에 저희가 뭐 정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주민분들이 조합을 설립을 하시면 그 본설계팀을 뽑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팀이 뭐 이런 방향성의 바탕 하에 조금 더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뭐 저희 가이드 범위 안에서 좀 조정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세대수 어느 정도 되냐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이것도 예시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 이제 창신 쪽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한 47,000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석장 부지라던가 공원이라던가 청소 차고지가 우리 대상지로 좀 편입이 되고 다시 재정비를 했지만 그 땅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면서 이제 땅을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한 47,000 그리고 용적률은 한 213% 그리고 세대수는 한 1000세대 내외, 1060세대 내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형태로 좀 계획안을 만들었고 최고 층수는 한 28층,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요런 지봉 쪽의 면에서는 좀 높이 28층 그리고 이제 안양암이라던가 이런 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층에 뭐 4층부터 7층 이렇게 하고요. 이런 부분들 중저층 배치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숭인동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 한 38,000 정도 될 것 같아요. 38,000이고 용적률은 한 257%그 정도 될 것 같고 층수는 저희가 26층 정도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배치를 했고요. 그 세대수는 한 960세대 정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민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세대수는 저희가 이제 예시적으로 보여드린 건데요. 세대수는 주민분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후에 뭐 평형대를 좀 넓게 가지고 가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세대수를 더 줄이면 되시고요. 그리고 뭐 나는 평형보다는 그 세대를 조그맣게 가져가도 분담금을 줄여서 일반 분양물을 많이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평형대를 줄이시면 세대수를 넓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신하고 이제 숭인 각각 여기 창신 쪽 주민분들도 계시고 숭인 쪽 주민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서로 비교를 하시겠죠. 어떤 쪽은 한쪽은 용적률이 높다, 뭐 한쪽은 용적률이 낮다 이 얘기. 그리고 또 반면에 한쪽은 땅이 뭐 많이 늘었는데 우리는 안 늘었다 이렇게 각각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세대수를 제가 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연면적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창신 쪽도 그렇고 우리가 숭인 쪽도 연면적을 한 10만 정도로 거의 유사하게 맞췄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창신 쪽은 땅이 좀 넓은 대신에 용적률이 좀 낮고요. 숭인 쪽은 땅이 좀 좁은 대신에 용적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상부에 깔리는 건물들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 거의 유사한 형태로 건물 그 계획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임대주택의 숫자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맞췄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조감도인데요. 그 앞서 이제 모형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배치도를 바탕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모형을 만들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그 창신동 일대, 숭인동 일대의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이제 주변하고 조화를 가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스카이라인이 이제 뒤쪽 부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좀 병풍을 형성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막힌다 이런 이제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한 높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도 스카이라인이 너무 단조롭거나 막히지 않도록 열어줄 때는 열어주고 높일 때는 높이고 낮출 때는 낮추자 그런 형태로 이제 계획안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창신
어떤 역 쪽은 좀 높은 부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좀 낮춰야 될 부분은 낮춘 부분도 있고 이렇게 계획을 좀 보셨드리겠습니다. 창식 쪽, 저희가 강조하는 이런 중첩 경관이라는 부분 보시면 건축물 윗단 요거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스카이라인이 좀 만들어지죠. 건축물 높이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옆에 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비어 있는 이런 공간들이 뭐 커뮤니티 시설들이 될 거예요. 용적률에 살입은 안 되는 이런 공간들에서 주민들 다양한 활동들, 교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인 쪽 보시면 요 이제 지봉로 여기 이제 우리 터널 들어가는 쪽이요. 지봉로 따라서 이렇게 최고 충산 25층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대로변을 따라서 뭐 상가를 좀 배치하고요. 뭐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어떤 시설들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배치를 했습니다. 주변하고 봤을 때 열릴 부분들 열리고 높일 땐 높이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총용사 이런 부분들이나 주변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좀 낮춰서 배치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이제 입체 보행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가 이제 승인군림공원 쪽이고요. 승인군림공원 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이 지봉로를 그냥 뭐 육교나 횡단보도나 이런 거 안 넘어가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창신 쪽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아까 이렇게 넘어오셔서 여기 이제 지봉로죠. 이렇게 넘어오셔서 승인 쪽으로, 창신 쪽으로 넘어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시고 이렇게 또 들어오셔서 가는 형태로 이제 입체 보행로가 만들어지는 걸로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설명을 조금 길게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특징 계획은 뭐가 주요한 특징이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성과 사업성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만들었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구역계 조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창신 쪽에 조금 많이 얘기긴 합니다. 구역계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계획을 했을 때 주거 환경의 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채석장 지금 이제 재활용 적한장이라든가 청소 차고지라든가 이런 센터들을 우리 구역 안에 다 넣어서 구역에 포함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이제 개선에 굉장히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고 그리고 사업성에 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역계를 조정한 부분이 있겠고요. 용도지역 올린 부분도 좀 유연하게 저희가 그래서 용적률도 높이고 높이에 대한 제약도 없애고 그래서 1종, 2종, 7층을 2종으로 전반적으로 다 올렸다. 그리고 특히 창신역 쪽의 면에 있는 이제 숭인동 지역은 3종 정도까지 저희가 용도지역을 좀 상향을 해서 어떤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시설 배치까지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복합화라고 말을 어렵게 썼는데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이제 창신동의 공원 하부에다가 청소 차고지 넣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각각의 공공시설을 땅으로 쫙 펼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을 입체적으로 쓰는 거죠. 상부는 공원 쓰고 하부는 청소차고지 넣고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파트로 쓸 수 있는 땅을 최대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원에 대한 입체 복합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숭인동 쪽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종이었던 대상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3종까지도 용도지역 상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부 체납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부 체납 이제 땅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근데 땅을 잘라내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지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땅을 잘라는 걸 최대한 지양하고 좀 복합하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치안센터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가야 되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들 이외에는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영 주차장 이런 것들 좀 건물 안에 복합화해서 그렇게 이제 시설로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복합화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연계를 고려해서 공중보행 통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채석장 우리 창신 쪽에 채석장 전망대부터 승인골림공원까지 이제 공중의 입체 보행 통로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와 또 함께 연결을 해서요. 양쪽 간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보행 환경을 좀 조성한 부분이 있고요. 도로도 지붕로를 기준으로 이제 확폭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수린 쪽도 이런 이제 차량 진출이 원활하게 되려면 도로 부분이 좀 확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로도 좀 확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이제 우리 단지 안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자연스럽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공공 보행 통로라는 부분들을 단지 바깥에서 단지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조성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조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숭인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난 주민 간담회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남북 방향의 이제 공공보행 통로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분들께서 저 남북 방향의 동선은 그 지봉로변 쪽으로 좀 빼서 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같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했고, 그래서 보행의 동선만 연결되면 되겠다. 그래서 저 부분은 단지 안에서의 동선으로는 자연스럽게 다니시되 공공보행 통로는 이제 굳이 설정하지 않고 바깥에 이제 지봉로를 따라서 다니실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을 좀 조정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인데요. 저희가 우리 대상지가 저희가 이제 만든 전략이나 방향 하에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뭐 구릉지에라는 이 지역적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한계를 장점으로 극복하는 어떤 주거지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다양한 시설들, 또 여기라는 역세권에 다 있는 잠재력을 활용해서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자연이 이제 주변에 가까이 왔다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지금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자연과 이어지고 또 걷기도 편하시다고 하면 뭐 최적의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교통도 편리한 주거지가 돼서요. 그 숲과 어우러지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 주거단지가 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드리고 주민분들이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해주시면 그 7월 중에 저희가 신속통합 기획을 좀 종료를 하고요. 그 신속통합 기획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이제 구청으로 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구청에서 그 정비계획에 대한 위반 법정 절차를 진행을 하실 텐데요. 그 법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이미 그 정비계획을 실제로 만드는 팀들하고 같이 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하고도 굉장히 같이 논의를 했고 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제 공감해 주시고 동의율을 빨리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면 이런 절차들도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저희가 신속통합 기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법정 절차로서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 동의 여부에 대한 것을 묻거나 뭐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뭐 말씀드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이제 신속통합 계획이 종료가 되고 나면 구청에서 이제 그 정비 계획을 실제로 법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별도의 이제 법정 절차로서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때 그 단계에서 주민분들께 이제 추정 분담금이나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주민 동의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얻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